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과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불안정하면서 소낙성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최대 40mm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방향 고장 차량 여파가 있는데요.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3,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여파로 한남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예전 유럽에는요, 창문마다 세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 세금 때문에 창문을 못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는요, 온에어를 통해서 AI를 바라보는 무수한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창문을 열 텐데요. 자, 세상의 모든 책과 글과 이야기들, 텍스트들, 뉴스들, 많은 것들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잖아요. 그걸 제대로 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창문이 닫혀있는 집에 사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속도와 함께 가는 기술의 따뜻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빠른 기술이 가장 천천히 걷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6월 18일 목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네, 생각의 창, 오늘도 YTN 라디오와 생각의 창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AI의 여러 풍경들을 비춰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집에 가서 부모님 보면 핸드폰 창에 떠있는 글자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큰 글씨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는데,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아유, 이렇게 작은 글씨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보는 풍경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I,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뛰어난 도구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은 조금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시선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고민을 풀어오신 분입니다. 보인정보기술의 이종윤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인정보기술의 이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박영선 전 장관께서 앞에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네. 오늘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종윤 대표님 방송이 처음입니다. 좀 버벅거시라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종윤 대표님이 기술적으로 하시는 일도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반영해서 배려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일은 우선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먼저 잠깐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전문적으로 했던 과거 일이 디지털 컨텐츠예요. 네. 특히 거기에 이제 교육용 컨텐츠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2000년 2월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이네요. 네, 오래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엄청난 저한테는 되게 그 충격적인 키워드예요. 네. 그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정보 국민. 격차 해소. 해소. 네. 그다음에 고급 정보화를 공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500여 개 공공도서관에 전부 다 네.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라. 와.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네. 그 뉴스를 접하고 디지털 도서관 인프라는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도서관에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네. 컨텐츠는 과연 누가 할까? 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와.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합니다. 예. 2000년에. 네. 그리고 도서관에 열심히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네. 재밌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디에 부닥쳤냐면 도서관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도서관이 독특한 기관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 사서분들이 쓰는 용어도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야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열심히 마치고 나니까 네. 무엇을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네, 전공해요. 그게 문헌 중요합니다. 정보학이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과거에는 전공을 도서관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과 이게 이름도.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바뀌어요. 1990년도에. 네. 그 이유는 도서관에 워낙 전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도서관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고 네.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도 1991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 입학을 해서 힘들게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네. 도서관이 굉장히 그 묘한 곳이고 이거는 정말 좋다. 네. 그리고 인간극장으로 점점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서. 예. 예. 자, 어쨌든 정보화 저도 기억나요. 정보화라는 말이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네. 있었고 문헌 정보학을 연구하시면서까지 그 모티브를 통해서 뭘 차려내신 건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학위를 마치다 보니까 네. 공대를 나온 IT를 전공한 사람이 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는 거예요. 있을 네.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는데 문헌정보학에서의 그 과목은 정보학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아. 그때부터 대학에 강의를 한 게 12년간 강의를 네.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유니버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이런 뜻에서 보편적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나드는. 이제 윤곽이 잡히기 네. 시작합니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제가 했던 일이 컨텐츠였고 네. 그럼 이 컨텐츠가 유니버셜화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 를 맞습니다. 연구하다가 연구 사업을 하나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 전자책 표준이 EPUB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네, 표준이 있군요. 이 EPUB 표준을 조금 기술을 업시키면은 시각장애인들도 기존에 있는 네. 기존에 그들이 봤던 점자나 뭐 데이지 포맷이나 네. 이런 거 없이 똑같이 비장애인이 볼 수 있는 책을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연구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고 예. 그해 바로 추경 예산으로 조금 예산이 나와서 시범을 예. 한번 해봐라. 네. 근데 한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이 제가 창업을 또 한 거예요. 예. 문이과를 같이 전공하신 분도 네.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있긴 그- 있지만. 창업을 해서 고생 굉장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근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예. 이거는 계속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2016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럼요. 네. 야 이걸 하다 보니까 소위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이외에 예. 노약자나 네. 느린 아니면 학습자. 느린 학습자 네. 또는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겠네요. 예. 네. 이런 분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예.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충
이 인간극장처럼 사람 얘기 들으시면 아 이분이 뭐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라고 할 텐데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장관님 1등 최고 잘 나가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그렇죠. 되지만 그런 것만 네. 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장관님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그렇죠. 가치관. 그러니까 이런 보인 정보 기술 같은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분류에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도움을 주는 회사.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네. 이런 장애인들도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이것이 이제 또 네. 하나의 장르, 새로운 분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모두의 AI가 돼야 된다. 맞아요. 네. 이게 저는 존경하는 분은요라고 물으면 대표님 세종대왕님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어려운 한자 문화로 정보를 공유하던 조선시대에서 한글이 생기면서 권력의 변화도 생기고 이거 여러분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 등장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걷지 못하는 분이 걸을 수 있고 그쵸. 앞을 못 보시더라도요. 그 웨어러블을 입고 다니실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다 분석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기초 단계인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실 것인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AI 콘텐츠 단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해봤더니 뭐 수학 공식도 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일을 하셨는데 AI 시대는 조금 그 사각지대나 접근법이 다를 것도 같아요. 예, 다르죠. 네, 조금 그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개발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할 수 있습니다. 의도 부분인가요? 대표적으로 그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UCLA의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한국 네. 그 로봇 과학자가 있어요. 네, 네. 데니송 로봇 과학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네. 그걸 시운전까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개발은 엄청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인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면 AI 기술을 통해서 뒤처지는 이들, 소외되는 이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저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돈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 둘을 놓고 보면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네. 이런 거 늘 정부 정치 많은 일들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기업 개인의 노력이나 소수의 관심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실현시키는 데는 사실 더 큰 사회적 맥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이 사실은 그런데 AI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포용적인 부분에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은 작년에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때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다 안 깔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은 한국이 최고죠. 한국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망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일단 안 되니까 지금은 어디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냐면 디지털 형평성법. 네.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시골 같은데 인터넷을 더 빨리 넣어주는 거. 아니 정보화 마을 추진하던 20년 전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단계에 아직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2023년도에 제가 하버드에 갔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보스턴역에 가서 나 뉴욕을 좀 가고 싶은데 뉴욕으로 떠나는 그 열차 시간표를 좀 줘.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온라인? 그래서 너는 온라인 안 검색해봐? 보고 와. 종이로 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냉정해졌지? 네. 그러면 이 온라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는 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미국의 관심은 지금 네. AI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냐 여기보다는 네. 일단 AI를 접촉을 하려면 인터넷망이 깔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골고루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거 충격적이네.
아니 전기가 들어와야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할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드냐 이건데. 네. 와 차이가 있네요. 네. 그 면에서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를 한번 잘 보고 우리가 왜 강국인가를 네. 보면 조금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 인터넷이 없던 세상과 있던 세상으로 딱 나누어져요. 네. 과거에 뭐 구텐베르크를 가지고 뭐 성경을 해서 종교 네.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증기기관처럼 산업혁명을 하고 그런 기간들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이 이제 또 다른 혁명의 시대로 본다. 그럼요. 이렇게죠. 네. 근데 그게 아주 우리가 럭키한 실패를 했어요. 네. 인터넷을 가지고. 네. 그게 1990년 중반에 네. 뭐 실리콘밸리, 테헤란밸리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네. 그때 나온 그들이 무슨 수익이 있어요? 개미 투자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1997년부터 98, 99년에 싹 다 망합니다. 네. IMF 시기여서. 아니요. 그렇고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이건 인터넷 버블, 네. 그다음에 닷컴의 붕괴,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게 얘들이 왜 망했지?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 업체들은 왜 살아남았을까를 보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네. 뭔가요? 참여, 공유, 개방된 웹만 살았더라. 이야, 사람들이 참여, 공유, 개방 그렇죠. 생태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참여, 공유, 개방된 웹만 살았더라.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유튜버예요, 사실은. 네. 그때부터 있었고요. 예. 뭐 우리나라 다음 같은 경우는 카페, 맞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식인, 검색 다 네. 그 그렇죠. 개인의 참여. 이용자 네, 참여예요. 참여. 그게 다 공유되고 개방되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이러한 그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 살아있는 업체가 뭔가 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여 공유 개방인데 네. 이거를 웹 2.0이라고 하자라는 네. 말이 2004년도에 나온 거예요. 기억납니다. 팀 오라일리가. 네.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에 네. 고급 정보의 공유와 네. 정보 격차 해소 이걸 위해서 정부의 공공도서관을 이렇게 하라라고 네. 했어요. 예. 이게 한국이 IT 선진국일 수밖에 앞서가는. 선진국일 그러니까요.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뭐 더 개발을 했고 뭐 램의 저 메모리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러한 그 내다보는 해안 이런 네. 것들이 익히 있었다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공유 개방되니까 뭐가 많아져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거는 그 데이터는 말도 언카운터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사실 AI의 힘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걸 가지고 기술자들 또는 뭐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그건 차세대 웹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고요. 네. 차세대로는 뭘로 가야 되나? 그래서 나온 키워드가 시멘틱 온톨로지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이는 글씨는 0과 1로 만들어진 그냥 디지털이죠. 그거예요. 네. 비트. 네. 그냥 그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코드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컴퓨터는 몰라요. 디귿 0001 그치. 애 0001 뭐 이런 네, 거죠, 사실. 그거예요. 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게 네. 시멘틱 웹, 예. 온톨로지. 이걸 가지고 달려오고 학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LLM이라고 뭐 거대원의 요즘 모델 그렇죠?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예. 거기에 뭐 토큰 방식 무슨 방식으로 해서 얘를 학습시켜 보니까 얘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예. 그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제미나이 그렇죠. 챗GPT 이제 이런 한국이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데이터의 어떤 온톨로지, 맞습니다. 시멘틱 레이어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에 좀 뒤처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개방만 해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해오지 않았죠. 네.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아. 제가 몇 늘 차례 말씀하시는군요.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는 않았어요. 아, 선언은 했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은 되지만 네.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네. 키오스크에 이제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가 네. 뭐 장애인들이 어려워요. 가서 네. 터치할 수 있도록 글씨를 더 크게 키운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한국이 어떤 AI와 관련해서 미국보다 이렇게 잘 해나가는 부분은 더 좀 이 부분에 강화를 해서 이걸로 좀 더 경쟁력을 쌓을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지적하셨던 처음에 그 정보 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고 개방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네.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결, 의미가 의미 돼야 부여, 됩니다. 이 시멘틱 레이어, 온톨로지 네.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 AI로 온톨로지 얘기할 때 뭐 들었는데 지난번에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을 계산하거나 명령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생각하면 됩니다. 차야 좋아해라고 할 때 마시는 찬지, 타는 맞아요. 찬지를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소통하는 AI 플랫폼 안에서 요거는 또 궁금하시면 저희가 한번 다루면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2000년 세계가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정보 격차 해소를 말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또 AI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격차나 앞서 말씀하신 뭐 장애인 또 비장애인의 차이만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격차 여러분 혹시 아세요라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심리적 안정이 아니고요. 장관님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다뤘던 중소기업이나 벤처 네. 스타트업이 바로 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서 성장했어야 네, 됐거든요. 맞아요.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일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이 격차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경험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공유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장애인 쪽이니까 네네. 장애 주변에 장애인이 안 계시면 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격차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네. 하나는 어떤 이용을 하는 데서 격차죠. 네. 그냥 가장 흔히 격차를 많이 느끼는 게 예약 문화 뭐 이런 거예요. 예약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잘 쓰거나 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령자, 네. 장애인 이분들은 도태되죠. 네. 그러니까 예약을 못 하는 거죠. 아예 벽이 있는 거죠. 못 쓰는 벽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만 계속 그 요구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하긴 해야 거기에만 되지만 맡길 본인이 수는 극복해야 없죠.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게 도구를 이제 주는 것. 네,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커피숍을 가도 네. 커피숍 메이커별로 키오스크 누르는 방법이 다 다르죠. 네. 저도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안 어떻게 믿으시겠지만. 장애인은 어떻겠어요? 완전 저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네.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저 꼭대기층으로 가서 비싼 밥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네. 그래서 디지털 포용법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키오스크의 표준화. 네. 이 작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누가 네. 봐도 글자를 몰라도 이거 누르면 주문이야. 그렇죠. 알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누굴 원망할 수는 없는 게 각자 개발사별로 우린 이렇게 하면 좋을 내가 거야라고 내 다 돈 써서 한 하는데 거예요. 뭐 이런 식이니까요. 네, 정부해야 근데 될 몫이군요. 표준 가이드가 없었다라는 네. 거죠. 이 제가 주로 하는 이 전자책이나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이 없었어요. 장관님 이거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분야에서도 비슷하겠어요. 왜냐하면 표준이 제각각 다르면 그럼요. 네. 표준이라는 거는 사실 산업의 그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초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체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표준으로. 정말 네. 중요하네요. 시장 전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제 스스로 자랑하고 한다면 네. 그런 거예요. 전자책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표준이 EPUB이에요. 네. EPUB을 가지고 뭐 교보, 예스 뭐 다 만들어서 네.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만 기술을 더하면 네. 기능을 더하면 네. 장애인도 이 똑같은 걸 사서 쓰든 뭐 지원을 받아 쓰든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KS 표준을 만드는데 제가 3년 6개월 걸렸어요.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떤 책이든 배리어 프리하게끔 이건 넣어야 됩니다. 기능을. 그래서 이 할수 있는 기능은 거죠. 이렇게 해라.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표나 그림을 읽는 거예요. 네. 표 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거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목차는 표시를 이렇게 해라. 네. 뭐 등등등의 그러한 표준을 야. 만든 게 제가 지금까지 뭐 돈은 안 됩니다. 네. 돈은 하나도 안 됐지만 그 표준을 만들면 사회에 누구든지 맞아요. 큰 기여를 하셨네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돈이 되냐 힘이 되냐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모두가 좋아하죠. 근데 힘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주권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제가 자꾸 이 말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장관님도 아실 건데 언론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의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뭔가 가이드라인이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디 네.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대표님이 쉬운 뉴스 네. 제가 사실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분들 부모님들 단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라고 네. 부릅니다. 네.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장애가 아니라 단지 네, 맞습니다. 느릴 뿐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려 맞아요. 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견하는 더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쉬운 뉴스라고 하는 순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결론부터 딱딱딱딱 쉽게 설명해 네. 줍니다. 그것도 좋았는데 저희 언론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쉬운 뉴스 좀 더 알려주시죠. 이것도 되게 재미 있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장애인 전자책을 만들다 보니까 한 3만 권 정도를 만들게 됐어요. 네, 많이 만들어. 그 한국어 문장이 거기 한 1억 2천 개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빅데이터, 학습 이런 키워드예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거를 태깅을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미리미리 쟁여놨었죠. 예, 쟁여놓고 인터넷 기술이 이제 활발하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막 나오는 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네, 물론 제미나이나 챗GPT에도 이거 쉽게 좀 해줘라고 하면 해줘요. 쉬운 문장으로 바꿔줘 그러면 해줍니다. 네, 그런데 책 한 권을 거기다 확 올리고 이걸 해줘라고 하면 이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흐름도 알아야 되고 네. 이거 제미나이나 챗GPT가 못해요. 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1억 2천만 개 기존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데이터를 우리가 프롬프팅을 해서 학습을 잘 하니까 네, 이게 쉬운 문장 어찌 보면 제미나이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기준이요. 네, 느린 학습자나 또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플레인 랭귀지 (PL) 또는 읽기 쉬운 (ER) 네. 이 두 가지로 하도록 돼 있고 이것도 새로 배웠네요. 네. 그거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기존에 있는 1억 2천만 개하고 얘하고 국립특수원에서 네. 교육원에서 가이드한 거하고 얘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단지 발달장애인뿐이 아니라 네, 어른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 외국인. 저는 어른.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게 한국어 써버린 AI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네요. 거나 마찬가지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뭐 기자분들이 뭐 기사를 쓰면은 뭐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어려운 주제는 사실 어렵게 쓸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정책 설명. 네.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어나운스하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 의정 활동을 원래 쓰던 거를 변형해서 좀 느린 학습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표기를 하고 싶다. 네. 정치인 여러분, 그분들도 표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투표권 있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가이드를 좀 많이 네. 해주고 그래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오픈을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냥 쓰실 분들 와 쓰세요 이거죠. 예. 야, 저는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AI를 써보시고 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시라는 말을 저희 방송에서 거의 달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 PL, 뭐 ER 이 얘기하신 게 너무나 해법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예, 국가가. 뭐 프롬프팅 어려우시죠? 그냥 AI한테 정확히 요청하고 네네네. 일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되는데 장관님 이게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이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또 경쟁력이라든지 네. 에휴 지금 우리 다 팔아먹고 세계 1등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거 도움됩니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한국형 소버린 AI 네. 한국어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을 시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다. K 이런 콘텐츠 생각을 파는 데서 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 컨텐츠 요새 얼마나 수요가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K 컨텐츠를 판다든가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막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교정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까지 좀 그 자체가 재밌는 영역을 아이템이 될 수 있을 넓혀보시는 것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슷한 걸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K 컬처 뭐 이게 뭐 대단하잖아요. 예. 해외 나가보면 뭐 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 쉬운 한국어를 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타겟을 잡은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토픽. 예. 그거 1년에 60만 명이 봐요. 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외국인들은 네. 100만에서 200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시험만 60만 명이 네네. 보니까 그 이분들이 이거를 한국어를 제대로 그 배울 수 있게끔 뭐 어떤 도구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2천 개의 문장을 가지고 와. 국립국어교육원인가에서 또 이 한국어 능력별 가이드라인을 해준 게 있어요. 네. 얘와 이거를 접목시키니까 기가 막힌 문항들이 생성이 됩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글로벌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할 여력이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 외국인들한테는 서강대학교 그 한국어교육원 네.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 거기랑 지금 코어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버전이 아마 9월에 출시가 돼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 게임, 뭐 낱말 맞추기라든지 그것도 그 뭐예요, 그 한국어 교육원에 맞는 네. 그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그거는 7월달에 그러니까 전 AI로 세계로 네.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여러분 AI가 바꾼 풍경인데요. 장애가 있는 분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무언가를 향유하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뿐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돈이냐 힘이냐 아까 얘기했는데 돈 되지 않습니까? 예, 문턱이 이렇게 낮아지면 한국 콘텐츠를 즐기러 혹은 한국을 사랑하러 오시는 외국 고객분들이 오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회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죠. 100만 한국에 명이 유학생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네.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려면 토픽 3급, 4급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비자를 연장하려면 토픽이 또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해를 좁힐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졌다. 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이런 격차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I가 그 동안에는 시골 곳곳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뭐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접근이 안 되는 것들을 AI를 해서 접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 네. 두 단어.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 예, 네. 여러분 25년쯤 혹은 30년쯤 전으로 돌아갈게요. 다음 네이버 이게 뭐 하는 데지?라고 하셨을 때면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기회가 주어졌고요.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속도로 정보망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격차 해소가 새로운 시장도 되고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일도 되고 무엇보다 누구도 뒤에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네.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걸 가르쳤어요. 사실 노동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 네, 이 접근 맞아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결국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하나 정부는 이 AI라는 게 또 그런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어떤 또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 위주의 그늘에 가려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미래에 또 최고의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이야기를 써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 구체적인 실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벌써 마무리군요. 네, 재밌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격차 또는 장애 하면 아주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인터넷 산업혁명 이후에 인터넷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불과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20수년. 당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정신이 없어요. 개발자도 정신이 없어요. 네. 이용자도 정신이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과 그걸 아예 쓰지 못하는 장애인과 뭐가 달라요? 이 계층을 최대한 줄이자. 네. 그러려면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기업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에 때론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하거나 격차를 위한 기술은 기존 기술에 플러스 어떤 기술이 애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당국자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데요. 히어로 한 명이 지키는 나라, 네. 혹은 그 나라의 국민 모두가 강한 나라,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하고 또 더 점령하기 어려울까요? 답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각의 창을 열고 나면 늘 이렇게 아쉽게 빨리 닫힙니다. 그냥 네. 방송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저희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궁금하신 얘기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유튜브 댓글창 또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또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은요, 보인정보기술의 이종윤 대표, 그다음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벽을 넘는 거네요. 20분 대담, 30분 대담 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모두를 위한 AI가 될지 노래로 만나보시죠. 페이지에 닿지 못했지. 화면은 자꾸 빨라지고 글자는 더 작아지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누군가에겐 작은 글자가, 누군가에게 큰 글자가 더 익숙한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딱 맞는 AI 시대는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만나는 거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한 권을 귀로 들어 사진 속에 갇혀있던 말을 누가 대신 읽어줘. 여기 꽃이 피었어요.